2026년 4월, 지금 이 순간에도 수십만 명이 은행 창구에서 발걸음을 돌리고 있습니다. 불과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대출 규제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아십니까? 스트레스 DSR 가산금리는 4배가 뛰었고 연봉 1억인 직장인의 대출 한도는 6억에서 4억 5천만 원으로 25% 이상 증발했습니다. 오늘 2026년 4월 최신 부동산 대출 규제를 완벽하게 정리하고 일반인도 당장 써먹을 수 있는 합법적 대안 전략을 공개합니다. 끝까지 보시면 반드시 해답을 얻어가실 겁니다. 시작합니다. 첫 번째는 스트레스 DSR 3단계입니다. 쉽게 말해 미래금리 상승을 가정해서 지금의 대출 한도를 더 줄이겠다는 겁니다. 가산금리가 2024년 0.75%에서 2026년 현재 3.0%로 4배가 뛰었습니다. 연봉 5천만 원 직장인은 3천만 원, 연봉 1억 원인 분들은 무려 1억 5천만 원의 한도가 날아갔습니다. 이게 우리가 처한 현실입니다. 두 번째, 4월 17일부터 다주택자 주담대 만기 연장이 불어됩니다. 임차인이 있는 경우 등 예외는 있지만 원칙적으로 대출 연장이 안 되면 매물을 내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금융위는 올해만 최대 1만 2천 가구의 매물이 시장에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가계대출 총량 관리입니다. 정부는 가계대출 증가율을 1.5%로 묶었습니다. 분기 말이 되면 은행에서 대출이 안 된다는 소리가 나오는 이유가 바로 이 총량 규제 때문입니다. 마지막, P2P와 사업자 대출의 빈틈도 사라졌습니다. 이제 P2P 주담대에도 LTV 규제가 강제 적용되며 과거 사업자 대출을 받아 부동산에 유용한 사례들에 대한 전면적인 단속이 시작되었습니다. 정부의 의도는 명확합니다. 다주택자를 압박해 매물을 강제로 쏟아내게 하려는 거죠. 하지만 시장은 다르게 반응합니다. 규제 속에서도 서울 아파트 경매 낙찰가율은 99%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무주택자에게는 갭투자의 문을 열어두면서 정책대출 비중은 축소하는 복합적인 상황입니다. 지금은 단순히 정부의 정책을 따라가는 것만으로는 살아남기 힘든 시기입니다. 규제가 강화됐다고 해서 기회마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합법적으로 돌파할 수 있는 전략을 알려드립니다. 첫째,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LTV 70% 혜택입니다. 한도는 6억 원까지입니다. 일반 대출과 비교하면 수억 원의 레버리지 차이가 발생합니다. 아직 이 카드를 안 쓰셨다면 지금이 사용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단, DSR 40% 조건은 여전히 유효하니 본인의 소득 증빙을 먼저 체크하십시오. 둘째, 신생아 특례 대출과 디딤돌 대출 조합입니다. 정책 대출 비중이 줄고 있지만 출산 가구에 대한 혜택은 여전히 강력합니다. 시중 주담대보다 금리가 1에서 2%포인트 낮고 DSR 계산에서도 유리합니다. 자녀가 있는 분들이라면 이 조합이 1%대 후반 금리를 만들 수 있는 유일한 열쇠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전략들은 규제라는 거대한 벽 앞에서 여러분이 합법적으로 취할 수 있는 최선의 방어이자 공격입니다. 정책은 계속 변하고 그럴수록 정보의 격차가 곧 자산의 격차를 만듭니다. 혹시 지금 본인의 소득 조건이나 주택 보유 상황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대출 전략이 가능한지 헷갈리시나요? 지금 영상 하단 댓글창에 본인의 상황을 남겨주세요. 제가 직접 확인하고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현실적인 방향성을 답글로 남겨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구독해두시면 급변하는 부동산 시장과 대출 규제 속에서 남들보다 한 발 앞서 자산을 지키고 증식하는 확실한 정보들을 매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날카로운 분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